이제 들어오는 거야 또. 팔고 들어오고 팔고 들어오고 하거든요. 이거 팔아가지고 얘네들이 굉장히 손해났어요? 아니야. 여태까지 산 게 있는데. 물론 일부 종목에서 확산되는 그런 여건은 있어요. 확산을 시킬 수도 있잖아. 삼성전자만 주식이 아니니까 그 이외의 종목으로 확산시킬 수도 있잖아요. 현대차야. 아니면 그 이외의 종목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고. 우리나라의 투자에 대한 여건에 글로벌 헤지펀드의 이 비중이 1%에서 2%뿐이 안 되거든요. 전 세계 모든 상품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정 국가의 특정 섹터 그 부분이 1%가 안 된다고. 거기에 몰빵을 하는 그런 헤지펀드의 펀드 매니저는 없을 테니까. 우리는 한국 시장 안에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게 큰 거지만 걔네 입장에서는 작은 거거든요.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.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가고 우리나라에서 대만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. 우리는 가긴 가더라. 아 이거 이제 국장 안 된다. 미국장으로 가야지. 뭐 이렇게 얘기도 하긴 하더라고요. 그렇지만은 우리는 현재 여기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. 지금 코스피 지수, 코스닥 지수, 한국 시장, 유가증권 상장되어 있는 시장, 거래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이 부분을 투자하니까. 수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도 많이 올라오고 소외에 대한 부분들의 가격이 올라오긴 했어요. 근데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아하더라고요. 반등하고 올라오면 그 부분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물려 있어서 그래요. 근데 조금 올라오는 여건에서 그걸 올라왔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. 반등을 해주는 그런 상황인데 그걸 너무 기뻐해. 사실 추세적 부분에서 조정받고 움직이는 이게 훨씬 더 큰 건데,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, 시사점을 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이런 것들도 최근에 시장 움직임에 좀 신경 써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겠죠. 전체 부분에서는 저는 대형주 쪽 위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 봐야 되는 거죠. 꼭 대형주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핵심주로 움직여야 되는 거고, 일단은 핵심주가 주가에 대한 상승력을 만들어내고 나머지가 이제 뒤따라가는 키 맞추기, 이게 나와야 되는 거죠. 키 맞추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제일 비중이 큰 수출적 비중, 대외 의존도가 큰 나라예요. 수출 비중이 큰 반도체 IT. 이 반도체 IT의 확산? 이게 중요한 거예요. 반도체 IT의 핵심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뻔해요. 그죠? 삼성전자, 하이닉스. 자, 이거 움직인 다음에 반도체 IT로 확산되는 그런 상황에 키 맞추기가 일어나야 되는 건데, 일단 이쪽이 움직여야죠. 근데 이쪽을 뭐에 의해서 잡았어? 차익거래에 의해서 외국인들이 잡고 있었다고. 차익거래. 이게 5월 달에 주요 장의 움직임이었었어요. 그러니까 지금은 들었으니까 얘도 못 가고 쟤도 못 가고, 물론 올라올 수는 있겠죠. 이슈에 의해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이 확산이 되지 못하니까 개인 입장에서는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. 다시 한번 끌어올리려고 하겠죠. 그래서 단계를 밟고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돼요. 이렇게 움직이고 그 다음 단계로 움직이는 거니까 이렇게 움직이고 그 다음 단계로 움직이는 거니까 그 여건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. 차익거래에 의해서 움직이다가 한 단계 올려놓고 다시 또 여기서 차익거래를 움직이고, 한 단계 움직여놓고 다시 또 차익거래를 움직이고. 왜? 주도권은 외국인들이 쥐고 있는 상황이니까.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만들어지는 계단식 주가에 대한 상승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들,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게 되는데, 그래서 그런지 애널리스트들은 하반기에 대한, 그러니까 향후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유리하게 보고 있어요. 그 유리하게 보고 있는 것을 제가 여기에서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봐보시죠. 6개 증권사 하반기 코스피 전망치 밴드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지금 두고 보고 있어요. 전체적으로 3,000포인트 다 넘죠. 다 3,000포인트잖아. 지금 몇 포인트예요? 2,700포인트 아래에 있잖아. 그러니까 앞으로 300포인트는 더 올라와야 돼. 300포인트가 뭐에 의해서 움직여져? 한꺼번에 다가? 아니죠. 단계를 밟고 간다고. 단계를 밟고 가는 그런 상황에서 제일 포인트로 딱 던져줄 게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.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제일 크거든요. 이 재고에 대한 부분은 안 볼 수 없어요. 지금 다행스럽게 재고가 줄고 있어요. 아직 D램과 랜드의 가격이 올라오는 중이었는데 정체되어 있었어요. 이 정체되어 있는 부분에 재고가 준다라는 얘기가 쏠쏠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가격이 재차 한 단계 레벨업 될 가능성이 높죠. 전체 D램에 대한 부분이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내 것이 기존에 있는 이 D램 반도체, 이 부분이 부양이 된다. 그때의 소부장으로 움직입니다. 그러니까 제가 애초에 얘기했을 때 삼성전자, SK하이닉스, SK하이닉스 해야죠. SK하이닉스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. 그래서 삼성전자 해야죠. 이렇게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. 방송에 나가서 얘기를 했었던 거 그거죠.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부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할 때도 저는 그냥, 제가 수요일날 저녁 방송에 나갔는데요. 저녁 방송에서도 좀 그랬어요. 아직도 그러면은 삼성전자, SK하이닉스 핵심주냐?
저는 그게 맞다라고 봅니다. 수급에 대한 여건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렇다면 그 이후에 움직일 때에 포인트를 잡아줘야 되잖아요. 그 포인트를 잡아줘야 될 게 바로 재고에 대한 여건일 거고, 저도 만약에 큰 자금을 운영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. 재고 여건이 확인이 되고 그때에 확산될 때 움직이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지요. 이렇게 본 거죠. 지금은 핵심주로만 움직입니다. 그 다음에 확산되는 여건으로 가야지. 핵심주로 움직이고 확산되는 여건에 빈 공간이 생기거든요. 이 빈 공간이 누가 메꿔줄 거냐, 이걸 얘기했던 거예요. 근데 이슈와 뉴스거리에 의해서 메꿔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고요. 저는 좀 기대를 했던 게 밸류어 프로그램이었어요. 그 빈 공간을 밸류어 프로그램이 메꿔주기 시작을 한다면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옐로우 칩서부터 그 이하 중소형주까지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못 간 것들, 이런 것들의 재가격 찾기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재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. 6월 달에 이 부분이 굉장히 클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